안녕하세요. 가해행곤침 안오행루 양기순입니다. 날씨가 겨울 됐어, 겨울. 스타벅스 쿠폰이 있어가지고, 어, 스타벅스 가서 앉아있다 왔는데, 추워서 나왔네, 추워서. 날씨가, 이게, 한절기라고 하기에도, 어, 거시기 하죠. 한절기인가? 이제 5월달, 6월, 아닌데, 지금 춥잖아요. 지금 더워야 봄에서 여름으로 가야 하는데, 한절기는 아닌 것 같은데. 추우면 안 되지. 더워야 되는데, 지금. 어우, 추워. 부천 남부역 스타벅스에서 한 몇 시간 동안 세월을 닦다 왔습니다. 혼자서. 멍 때리기도 하고, 책도 보고, 글도 쓰고, 유튜브도 보고. 참, 오늘은 제가 정치 평론가가 한번 돼서, 지금 대한민국 성인분들 지금 정치에 참 관심이 없는 분이 안 계실 거예요. 관심을 안 가지려고 해도 무슨 유튜브만 틀으면은, 틱톡만 틀으면은 계속 뭐 대법원이 어쩌고 뭐 어쩌고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어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제 유튜브니까 제 말이 다 옳다는 건 아닙니다. 저는 뭐 민주당 쪽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나올 것 같고 거의 확실하죠. 국민의힘에서는 한덕수 총리냐 김문수 분이냐. 저는 그 전에 이제 가장 아쉬운 부분이 한동훈 전 대표가 떨어진 게 가장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래도 저는 무당층입니다. 그래도 국민의힘에서는 보수 쪽에서는 한동훈 그분이 나와야만이 게임이 되고 TV 토론 같은 경우도 저는 누가 더 말빨리 쓰다고 가능하면 힘들 것 같아요. 한동훈 그분도 많이 있으면 잘하시는 편이에요. 어쨌든 누구는 뭐 깐죽된다고지만은 그것은 자기가 말빨이 딸리니까 깐죽된다고 말을 표현하는 거죠. 그 정도는 넘어서야지 대통령 후보인데.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뭐 상대방 깐죽을 대든 뭔 되든 무난하게 그냥 받아치야지. 저도 한 몇십 년간 제가 영업하면서 말빨로는 누구 못지 않다고 하는데 어쨌든 일반인 뭐 반장 선거도 아니고 총장 선거도 아닙니다. 대통령 선거. 그래서는 굳이 뭐 남을 폄하할 필요는 없어요. 그 정도는 가볍게 웃어 넘겨야지. 그래야 대통령감이지. 아무튼 한동훈 전 대표가 안 나와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있으면은 참 박빙이었을 거고 재밌을 것 같았는데 제 생각에는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분이 떨어졌는지. 이 정치 대통령을 뽑는데 개인의 감정이 들어가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 누가 더 대한민국의 미래에 나은 사람인지를 뽑아야 되는데 솔직히 탄핵을 반대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만약에 지금, 탄핵을 찬성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계엄을 반대하는 건 당연한 거죠. 지금 만약에 계엄이 실행이 돼가지고 이렇게 있다면 저도 유튜브로 아마 못할 것이고, 다시 군사정권으로 가서, 어, 지금 제가 뭐 스타벅스 남부역 갔다 오면서도 검문 몇 번 당했을 것 같아요. 가방 들고 다니면은 또 검문할 테고. 이게 다 일반인들은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북한처럼 되면은 아부 잘하는 사람들이 득세할 것이고 아무리 열심히 북한이 왜 못 사는데요.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어요. 공산주의에서는. 계엄령 하에서는 빽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 빽이고 권력 있는 사람을 아는 게 출세의 지름길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무슨 열심히 하려고는 안 해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발전할 수가 없어요, 공산주의가. 그걸 아셔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내가 누구 싫다고, 좋다고, 다 인생을 포기한 사람들이 아닐 텐데, 다 가정이 있을 텐데, 저는 가정이 없어도 그 길가에 어린이들 보면은 그 미래가 걱정되고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다 자기 혈연이 있을 텐데, 그 계엄을 찬성한다는 일반 서민들 생각이, 특히 보수라면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인데, 그 양반들은 살 만큼 살았으니까 이제 어떻게든 상관없다는 말인지 참 납득을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제 유튜브니까 제 의견을 말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옛날에 했던 거, 뭐 가족, 뭐 형수인지 형인지 그 욕을 했다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트집을 잡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3번 참으면 살인을 면한다는 말이 있고요. 우리가 정말 열받으면은, 사람도 요즘에 그 용감한 형사들 같은 범죄 유튜브가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술 마시면서 싸우면서 뭐 소새끼 뭔 새끼 찾으면서 뭐 죽이네 살리는 뭐 죽인다고 하잖아요. 말로. 그러면 죽인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살인자야? 아니,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한 번쯤 살면서 쌍욕 한번 안 해본 사람 없을 것이고, 그게 오히려 가까운 사람한테 쌍욕을 더 심하게 해요. 모르는데, 우리가 모르는 사람한테 욕할 일이 뭐 있어. 모르는 사람한테 서운할 일이 뭐 있고. 진짜 뚜껑 열리면 저도 욕하고 하지만은, 욕 않고 사는 사람 있나요? 이게 맞는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누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돈을 던지나, 맞는 비유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그 내용을 잘 몰라서. 그게 저는 그래요. 제가 어렸을 때 약간 치매 환자 비슷한 분을 제가 가족 중에 있어가지고 해봤는데, 정말 안 돼요. 생각이 다른 가족이 있잖아요. 요즘에 그 가족도 이렇게 잘 안 만나는 가족도 있고, 어쩔 수 없이 만나도 의견이 안 맞는 사람이 있고, 실제로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치매 환자 한 번, 한 1년만 케어하고, 예를 들어 치매 환자가 누굴 죽였어요. 그 뉴스 한 번씩 나오잖아요. 저는 그걸 알아요. 죽일 수도 있겠구나. 그걸 십몇 년 간호했다는 그 사람은 상주해야 돼, 사실은. 이게 죽인 건 잘못됐어요. 그렇죠. 근데 정말 그 섬긴 거 모신 치매 환자를 십몇 년 케어했다는 것은 상주해야 돼요. 죽인 부분은 무조건 뭐 죄를 받겠지만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상상을 초월해. 오죽하면 그렇게 했을까. 이게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는 것하고 말로 하는 건 하늘과 땅입니다. 말로는 진짜 뭐 수백 명을 죽인 사람도 많아요. 왜냐면 막 그렇게 해서 풀어야만이 내가 화병이 안 나니까. 우리 험담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끼리, 친한 사람끼리 욕한 걸 가지고, 뚜껑이 열려서 욕한 걸 가지고 그 사람의 인성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꼭지가 돌면요, 더 심한 욕도 나옵니다. 진짜로. 제가 뭐 그분들 가족사는 모르겠지만은 진짜 의견이 안 맞고 동문서답하고 잘난 체하고 뭐 이상한 상황이 쓰이면은, 거기서 술까지 한 잔 먹으면은, 오죽하면 술 먹고 실수하면 좀 봐주는 것도 있잖아, 법원에서. 그러니까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것은 인성의 문제는 아니다. 사람이 뚜껑이 열리면은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어쨌든 살인 나는 걸로 누구 막 뚜껑 열려가지고 막 패고 뭐 했으면 그건 인성의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습관이 되니까. 한번 손 찍어보면 습관이 됩니다. 근데 입으로만 한 것은
그 뚜껑이 열려서 말한 것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은, 치매 환자나 이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 저는 케어해봐서 압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왜냐면 그게 하루 이틀, 뭐 한 달 같은 경우는 누구나 케어해요. 그게 1년이고 10년이 넘어가면은, 진짜, 오히려 그 환자는 모르잖아요. 정신이 나가 있으니까. 근데 그걸 케어한 사람들은요, 일반인 누가 아파도 병원 가서 병가 오는 것도 만만치 않거든요. 일반 정상 치매 환자 아니더라도 그 옆에서, 대소변 받아줄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뭐니까, 그 침대 밑에 간이 또 침대가 있잖아요. 거기서 누워서 새우잠 자고. 그것도 힘든데, 치매 환자는 아예 소통이 안 될 때는 환자 하는 거예요. 정신 이상한 사람은 못해요. 사실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뭐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은, 그게 인성하고는 별 관계가 없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한동훈, 저는 그분이 됐으면 했는데, 김문수 그분이 됐어요. 근데 김문수 그분의 119 그걸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어봤는데, 나 김문수야, 나 김문수야 하더라고. 그건 약간 인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뭐야? 그냥 119는 급한 전화거든요. 파출소 가서 얘기한 것도 아니고, 119는 진짜 누가 급할 때, 생명이 이도갈 때 119에 부르는데, 그냥 생명이 이도가는지도 아는데, 나 김문수라고 자꾸 외치면은, 그건 뭐야? 인정해달라는 거잖아요. 근데 전화 받는 분이 그러더라고. 아, 그게 안다고 얘기하시라고 왜 전화했냐고. 근데 계속 자기 이름만 계속 연달아 얘기하면은, 그것은 나 김문수라 했다는 얘기는 뭐야. 나 뭐 경기도지사니까 뭐니까, 뭐, 알아서 챙기라는 얘기야. 뭐야, 그게. 그게 오히려 저는 인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아, 그냥 좀 따뜻해요. 개인적인 감정은 없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은 한동훈,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돼가지고, 대통령이라 이재명 대표가 나와서 진검승부를 한번 하길 바랬는데, 그게 안 돼. 약간 좀 싱겁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대법원에서 뭘 하는데 굉장히 지금 시끄럽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똑같은 재판에서는 뭐 90일 정도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재명 대표만 뭐 30 며칠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보면 3분의 1 정도인데, 왜 그렇게 했을까? 그것도 이 대선 민감한 시기에. 모든 건 명분이거든요, 명분. 비스무리한, 90 며칠 했으면, 80 며칠 했으면 뭐 그럴 수도 있다지만은, 거의 3분의 1로 땡겨서, 그 유튜브를 보니까, 뭐 희한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아예 그 대통령 선거에 못 나오게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가능한 것인가? 지지율이 제일 높은 후보를 갖다가, 똑같이 90일 가까이 이렇게 수사를 해서 했으면은, 명분이 있어요, 그것도. 근데, 누가 쫓아오는 것도 아니고, 3분의 1 가까이 이렇게 해서 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그것은 잘못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 그렇게 했는지. 그럼 그러면 미리부터 여유있게 해도 되는 거 아니었나? 몇 년째 야당 대표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 난 그게 이해가 안 돼. 몇 년째 했는데 그게 안 나와. 죄가 안 나와.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한 사람을 가지고 계속 10번이고 100번이고 조사를 하면은 견딜 수가 없다. 그것은 잘못된 거라고 분명히 전 대통령이 말을 했어요. 그리고 또 뭐라겠어요. 왜 특검을 반대하냐. 저희가 있으니까 반대한다. 이게 특검은 죄 없으면 받으란 얘기잖아, 그게. 그래 놓고 자기 주변은 특검을 못 받아.
안 받아. 그런 얘기가 자꾸 나오잖아요. 그게 명언이거든, 사실은. 왜 특검을 피하냐. 저희가 있으니까 피하는 거다. 그럼 자기들이 피했잖아, 특검을. 거부했잖아요. 그럼 죄가 있다는 얘기잖아. 이게 뭐야? 국민은 아예 그냥 뭐 유치원생으로 보는 거야. 뭐야 도대체 이게. 그리고 김문수 그 후보가 옛날에 그 계엄 때 국회에서가 사과를 했잖아요. 국무위원들이 사과했는데 그분만 앉아 있었어. 그분은 몰랐던 거야. 자기가 대통령이 될지를, 대통령 후보로 선출될 줄을 그때는 몰랐어요. 대통령 가면 그래도 미래를 어느 정도 내다보여야 돼. 근데 사람이 평상시에 그냥 모나지 않게 살면 돼요. 남들 다 저러면 자기도 저러면 되거든. 자기가 뭘 하고, 그게 또 두고두고 회자가 되잖아요. 누가 봐도 국민 뭐 60에서 70%가 계엄이 잘못됐다고 하는데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60에서 70%의 반대되는 행동을 해버리면은 생각하고 있으면 대통령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아무리 총명한 사람도 70 넘으면은 늙으면 애가 된단 말 있잖아요. 그렇게 대한민국의 성인 5천만 국민 중에서 그 성인분들이 한 몇천만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인물이 없어? 그래서 제가 이제 한동훈 후보가 떨어진 게 아쉽다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나이 들면 그게 총기가 흐려지고 체력도 딸리잖아요. 한동훈 후보하고 토론하는데 뭐라고 물어보니까 그 말귀를 못 알아듣더라고. 몇 번을 물어봐도. 그게 그 사람 잘못이 아니라 그게 어쩔 수 없어요. 그게 나이 들면은. 그래서 나이 들면 점점 죽어가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우리가 뭐요? 나이 먹는다는 건 뭐요? 정확히 표현하면 점점 죽음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국민의힘 대통령 그 후보로 한동훈 대표가 선출되지 않은 것이 참 아쉽다라는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번 누구죠? 한덕수 그분에 대해서는 뭐 고향이 전주고 제가 군산인데 이 말도 섞기도 싫어요. 왜냐면 우리가 누군가 이름을 말하고 뭐 좋은 얘기를 하든 싫은 얘기를 할 때는 애정이 약간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시보다는 비난이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비난을 한다는 얘기는, 미워한다는 얘기는 미움이 클수록 사랑도 약간 커져요, 사실은. 근데 아예 난 그 사람 얘기 내 앞에 꺼내지도 마. 할 때는 무시입니다. 무시가 최고 비참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동양이고 뭐를 떠나서 한덕수는 또 같은 숫자가 양지수 한덕수네. 그래도 소용없어요. 그래도 그 양반 얘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 정치 얘기를 한번 해봤어요. 해봤고, 제 유튜브니까 제 의견을 말했을 뿐이에요. 제 얘기가 다 맞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 국민 모두가 자기 얘기를 말해야 할 수 있어야지, 뭐, 휩쓸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주권자니까. 그리고, 오히려, 이걸 비판적 사고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내가 오면은 노면 쓰고, 남이 오면 불륜이라고,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오히려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비판을 받아들여야지. 비판을 한다는 얘기는 미운 감정도 있고 사랑하는 감정도 관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쉽게 해서 관심이. 응?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모든 것은 명분입니다. 명분. 명분 없는 행동은 크나큰 역풍을 맞죠.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국민은, 백성은 바다고 군주는 배다. 뭐 누구나 다 아는 얘기잖아요. 바다가 열받으면 그냥 끝납니다. 뒤집어져 버려요. 이길 수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백성의 뜻이고, 백성들도 크게 바라는 게 없어요. 명분. 명분입니다. 모든 건 명분. 명분 있게 해야 돼요. 평등하게. 민주주의가 평등이잖아, 평등. 아, 제가 지금, 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제 개인 사정은 개인 사정이고, 나라의 하나의 국민이에요. 그리고 미래의 아이들을 위해서 한 명의 어른으로서 대한민국의 번영을 위해서 할 말은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카예행 고원침 아노행루 양기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